사회적 기업, NGO, 또 마을 활동가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공익활동가라고 부릅니다.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들이 얼마의 보수를 받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이한준 정책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을 공익활동가라고 부르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익활동을 시민 권리 보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자발적인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으로 규정을 했고요. 공익활동가는 이런 공익활동 조직에 소속된 활동가 또는 개인 활동가로 통칭해서 개념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죠, 현장에서 이분들이? 인권 보호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도 저희는 이제 공익 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을 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된 거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실시한 공익활동가 실태조사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네, 경남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러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실태조사가 최우선일 텐데요.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700여 개가 있는데 대표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또는 단체가 해산이 되어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활동의 실태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자료는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처음 조사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동안 왜 실태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건지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무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 경남연구원에서 NGO의 현황 및 실태라는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사회 요청으로 경남연구원에서 이자성 박사님께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NGO 지원 조례와 중간 지원 조직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고 올해 이제 조례 제정하고 센터 건립까지 약 10년 정도가 걸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경남 공익활동가들의 월 평균 급여가 167만 3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약 33% 정도가 관리자급의 중견 활동가거든요. 이분들이 받으시는 급여가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라고 감안을 하면 그 이하에 있는 활동가들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급여 없이 무보수로 일하시는 공익활동가도 11.4%로 나타났습니다. 뭐 활동 기간이라던가 그 외에 뭐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까요? 네, 평균 활동 기간이 6년 1개월 정도이고요. 응답자의 약 40%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률은 70% 미만이어서 공익활동가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급여가 167만 3천 원이라면 응답을 하신 분들 중에 또 다수는 100만 원을 채 못 받는 분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에. 이거를 활동 시간으로 나눠 보면 그 최저임금에 맞춰집니까? 거의 안 맞죠. 그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많은 활동가들이 노동 시간을 주당 16시간 이하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노동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그럼 가장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도 최저임금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활 보장이 안 된다. 또 이 공익활동이라는 그 현장 자체가 가진 특성이 밤낮도 없고 주말 휴일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두 명의 활동가가 삶을 갈아 넣어서 이 현장들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재정 기반도 약하고 복지도 없고 일에 쫓기고 시간이 없는데 요구받고 있는 전문성 또는 투명성은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받고 있어서 그것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출 수도 없다.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데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사명감이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응답하신 내용은 결국 인건비 관련한 사항인데요.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또 공익활동가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 또는 기준을 갖추어서 보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받을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단체 상근 근로자의 인건비는 책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지원을,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마치 그 단체가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정말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단체의 인건비는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조사를 하신 이유가 공익활동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성을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던 것은 결국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가의 삶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또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또 성장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실 지원되어야 할 민간 위탁형 중간 지원 조직이 저희 또한 행정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활동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를 좀 개선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 적극 행정의 어떤 정신이나 이 방식이 이 현장에 좀 적용이 되면 공익활동가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모두의 기대에서 출발했던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재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익활동가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